미혼인 어떤 남자 동료랑 네.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마치 연인 사이가 주고받을 것 같은 좀 뉘앙스가 분명히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는데 일단 아내를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오피스 허즈밴드다. 그냥 남사친이다. 뭐 함께 그래 뭐 내가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은 적은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안 잤어. 뭐 육체 관계가 없었다고 네. 이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기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공무원 아내의 외도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듣기만 해도 왜 마음이 아프지? 네. 네, 의뢰인은 남성분이셨어요. 네. 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딱 원하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내의 외도 상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고, 네, 상대방한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의 공무원 연금을 재산 분할로 꼭 받고 싶다. 공무원 연금을요? 네, 공무원 아내분은 늘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야근할 일이 생겼다면서 계속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의뢰인분도 근처가 직장이셔가지고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 퇴근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은 그 아내분의 좀 다른 모습, 평소와 다른 모습 때문에 의심이 조금 들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보다. 바쁜 시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뭐 야근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뭐 귀가 시간도 늦고 심지어 이제 아이의 하원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엄마가 데려가야 된다, 안 데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네. 이제 너무 이제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미혼인 어떤 남자 동료랑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내용이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내용을 주로 주고받으셨을까요? 사실 직접적으로는 뭐 사랑해라든지 뭐 보고 싶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직장 동료고 그리고 서로의 직급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네. 먹는 사진을 찍어 보낸다거나 뭐 일상 공유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나 뭐 먹었어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그렇죠. 이제 마치 연인 사이가 주고받을 것 같은 좀 뉘앙스가 분명히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모티콘도 마치 이제 연인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좀 사용하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묘하게 이런 직장 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 기간 동안 좀 대화를 나눴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을 법도 한데. 그렇죠. 남편분은 그럼 그 문자 보고 조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우선 이게 외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분이랑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가 이제 사내에서도 좀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차를 함께 같이 쓴다거나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또 둘이 유난히 붙어 있거나 그리고 뭐 행사에서도 같이 뭐 차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남편분께서. 이제 의심이 그래도 확인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일단 아내를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오피스 허즈밴드다. 그냥 남사친이다. 뭐 함께 그래 뭐 내가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은 적은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안 잤어. 뭐 육체 관계가 없었다고 이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남편 의뢰인분은 이혼이랑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제 아내가 자꾸 뭐 부정행위가 아니다, 뭐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이런 아내와 그리고 외도 상대의 부정행위를 인정을 꼭 받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사원관남에게도 사과를 받고 싶었고 그리고 아내의 공무원연금을 꼭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재산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대화 내용에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너랑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애정 표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맞을까요? 네, 이혼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요, 그러니까 간통, 그러니까 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부정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안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요,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퍼진 소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부녀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뭐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 상당히 두 사람 사이를 의심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요. 이제 결과가 어찌됐든 여성분이 많이 잘못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아내랑 그리고 외도 상대도 전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끝나길 원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위자료는 우리가 청구한 만큼 전액 지급을 할 테니, 그러니까 좀 빠르게 정리를 조용하게. 네, 조용히 네. 정리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그렇게 사과도 받아냈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친권 양육권도 원만하게 저희 의뢰인이 가지고 오고, 네. 뭐 재산 분할도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공무원 연금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네.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연금. 그리고 뭐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다 전부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금 분할을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혼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분할 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5세가 돼야 돼요. 합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네. 지금 만약에 65세일 때 지금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더 예를 들면 50대라고 치면 네. 그때 이혼한다고 치면 연금 분할 연금을 청구는 하되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65세부터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한다는 그 한계가 있긴 한데. 네네. 네, 그래도 원래 연금이 사실 뭐 사회 보장적 성격 이제 추후에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쵸. 그런 취지에 충실하게끔 네. 좀 일정한 그 나이 이후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청구를? 네, 직접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이런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임영인 변호사님과 함께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오피스 허스밴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정보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